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북한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국경 지역에 대한 즉결 총살 포고와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의 국제법 위반 우려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리한 정책이 유엔의 책임 규명 작업을 가속화하고 북한 청년들의 반발만 더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웨아 퀸터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반저 비사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증진보호 특별보고관은 23일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경지대 즉결 총살 포고문과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조치가 모두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등 국제법에 모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의 국경지대 즉결 처형 포고문은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은 채 생명을 의도적으로 앗아가는 극단적인 조치이며 임박한 위협으로부터의 생명 보호나 심각한 부상 방지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뒤 지난해 8월 25일 포고문을 통해 승인 없이 국경 완충지대에 접근하는 인원과 짐승은 무조건 사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또 한국 문화, 한류와 미국 등 적대국 문화 콘텐츠를 유입 또는 유포한 주민에게 사용을 규정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생명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권리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에 이 같은 법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한류 금지와 관련 처벌이 국제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또 이들 법령에 근거해 북한 당국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처형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유엔에 이 법령에 대한 진정서를 공동 제출한 한국전환기 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7일 VOA에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은 북한 지도부의 책임 규명을 계속 압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게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북한에서의 그런 이제 국내 그런 그 법제 변화에 대해서 유엔이 다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 북한이 계속 이 코스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 유엔 안보리에서도 계속 그 ICC 회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또 코로나 대응이나 국내법을 이유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한류 등 외국 문화물을 유입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형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무리수는 오히려 자신의 체제를 스스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러나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채 청년들에 대한 인간 개조론까지 꺼내들었고 북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다음 달 회의에서 청년들의 사상과 옷차림, 문화활동 등을 통제하는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예고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북한 여행금지 조치 시한 만료를 앞두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 당국의 국제법 준수 의지가 담보되지 않는 한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연장을 통해 북한의 상습적인 미국인 억류가 되풀이될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인권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외국인 여행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고 이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약속도 전무하다면서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 미국의 교류는 중요하지만 북한을 여행하고 원조 활동 등을 하는 미국인들은 정치적 환경에 따른 용납할 수 없는 이유로 위협을 받거나 체포 또는 가혹한 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9년 동안 15명을 억류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면서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의 거듭된 정치적 억류와 가혹한 처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17개월 동안 억류당하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고 가족에 보상할 것과 국제 기준에 따른 외국인의 안전 보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도 다음 달 1일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전망하면서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미국인들은 북한을 여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구호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미국 내 대북 지원 단체들의 호소에 대해서는 기존 여행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행을 희망하는 미국 시민은 특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타당한 인도주의적 여행 필요성을 가진 미국인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미국 시민들의 여행 허가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확약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란 사실을 수십 년 전에 걸쳐 확인했다며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선행되기 전에는 여행 금지 조치를 포함한 어떤 제약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Once we see some good faith behavior on the North Korean side, might be able to have some trust building measures. But we need some behavior on the North Korean side to get that rolling because they have been the side that has broken promises, walked away from guarantees, abrogated agreements. 수전 손튼 전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북한 여행 금지가 해제되기를 바라며 미국인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곳을 여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북한 여행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안전한 북한 여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북한 정권으로부터 확약받을 수 있다면 북한 여행에 찬성하겠다면서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많을수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지난 2019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호주 유학생 알렉 시글리시가 북한 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북한의 선전선동을 따르는 글을 쓰고 사상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북한 학생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글리시는 김일성 대학 유학 당시인 2018년과 2019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중국의 유학생들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학술지 아시아태평양 인류학 저널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 당국이 엄격한 사회적 통제를 자국민들과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가해 정보의 흐름도 억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글리시는 또 27일 교육 전문지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북한의 선전선동을 따르는 글을 쓰고 발언을 하며 사상적 활동에도 참여한다면서 속마음과는 달리 겉으로만 북한 당국을 따르는 척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은 동숙생이라고 불리는 북한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동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의 소지품을 뒤지고 휴대폰 기록을 살피거나 이동을 감시하며 또 동숙생들에게 티셔츠 등을 선물하면 외국인 학생이 떠날 때 공항에서 다시 전달된다고 전했습니다. 시글리시는 북한에서 조선문학 석사과정 당시인 2019년 6월 간첩 행위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가 9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 북한 문제에 있어 서로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 민간 연구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최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3월과 4월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민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73%, 한국 국민의 53%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 부문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양국 모두 70% 이상의 응답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주둔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동맹의 우선순위로 미국인은 경제성장 협력과 민주주의 강화를, 한국인은 북한 비핵화와 경제성장 협력, 일본인은 북한 비핵화와 국방 분야 협력을 꼽았습니다. 한편 미한일 3국 국민의 80% 이상은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대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60% 이상은 중국을 경제적 위협으로,
75% 이상은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 지정한 8월 29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핵 위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핵실험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유엔 홈페이지에 올린 핵실험 반대의 날 기념글을 통해 핵 위협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핵무기의 질적, 양적 진전을 막고 핵 군축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는 27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핵실험은 인간의 고통과 환경 파괴를 초래했지만 우리는 이 위협을 끝낼 수 있다면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발효시킬 때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9년 12월 총회에서 8월 29일을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북한은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